심한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치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양승조 지사님은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 경제적 성장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안전망, 상생의 경제구조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인 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민선 7기 도정 비전과 운영 방향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충남에 과연 충남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 진실로 소외된 도민은 없는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종료 아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이란 아동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등에서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말합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모유지 미혼모 어머니가 나셔서 보육시설에서 자라다가 시설에서 계속 자라다가 만 18세가 돼서 이제 자립을 하고 만난 어머니. 그럼 만 18세가 되면은 시설에서 이제 나와야 나와야 되거든요. 나왔을 때는 사실 성인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많다 보니까 보육원 출신이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첫 취업을 했을 때 저희는 뭔가 서류 같은 거에 부모 관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없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모르고 계셨다가 알고 나서부터의 시선들이나 뭔가 안타깝게 본다던가 아니면 부모처럼 챙겨줄게 하면서 막 스킨십이 과한다던가 남자분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네, 그런 시선들도 이제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선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 시설에는 간섭은 있지만 그 시설에 나온 아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자립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상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이제 자립을 하고 나서 솔직히 어려워요. 이제 혼자서 그렇지. 모든 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의지적인 게 아니라 의무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의무로 이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저희한테 진짜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힘든 그쵸.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정책적으로는 이제 자립을 할 수 있게 정책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게 이제 나오기는 해요. 근데 혼자 던져지니까 나가라 이러면 이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맞아. 너무 당황스러울 내가 것 느끼기에도 같아요. 만약에 내가 시설에서 평생 살다가 갑자기 취업은 됐어. 근데 그 공장에 가서 기숙사에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냥 세상에 나 혼자 내던져진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20살 때 저는 원래 무용을 꿈꿨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겁이 나서 포기했는데 집에서는 이제 제가 뭔가 준비된 게 없으니까 공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공장을 한 9개월 동안 살았는데 이제 공장 다니고 기숙사 와서 그냥 이렇게 피폐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누가 없었어요. 나도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부모 있는 친구들 보면 막 대학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나도 내가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무용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무용학원에 레슨비를 내고 이제 알바 막 두탕 세탕 뛰면서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월세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막 월세, 핸드폰비, 교통비 이런 거 내야 되는 기본적인 거는 너무 많은데 알바비로 무용 레슨하고 하는데 나머지 그걸 충당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런 소리 뭔가 쉽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 남자들이랑 몸을 판다던가 약간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나도 이렇게 그냥 좀 쉽게 이걸 해결해 볼까? 몇백만 원의 빚이 저한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취업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돈을 벌어봐야지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낯설고 두렵습니다. 때문에 그 첫걸음은 미숙하기도 불안하기도 합니다. 울타리가 없는 세상에 나와 그동안 품었던 꿈을 펼쳐보려 하지만 차가운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보호도 울타리도 없는 아이들이 나쁜 생각과 나쁜 길로 빠지기 쉬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100여 명의 아동이 성인이 되었다는 명목하에 보호시설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를 질적으로 보완하는 충남의 자체적인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우리 도의 아동보호시설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인근의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장님과 자립전담 요원, 보호 동료로 퇴소한 아동을 만났습니다. 영상에서처럼 많은 아동들이 돈관리와 기본적인 경제관념에 대해 아무 준비 없이 시설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2019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소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의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며 그중 부채가 있는 경우도 13.5%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생활 기술의 6개 영역 중 가장 취약한 부분도 동관리 기술입니다. 우리 도는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첫 자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립전담 요원을 통해 들은 바 시설을 퇴소한 아동들이 정착금 500만 원에 대해 형식적인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와는 달리 고가의 전자제품, 명품백을 구입하는 등 자립정착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알면서도 방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활동을 나타낸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보고서 자료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월 근로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9.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균 지출액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41%로 이것으로 짐작할 때 소득 대비 지출액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퇴소 전과 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도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경제교육 및 지원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보호종료 아동은 퇴소 후에도 성인기 자립을 위한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5년 동안 자립전담 요원의 사후관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지낸 것을 숨기고 싶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유선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형식적인 관리에만 멈춰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보호종료 아동의 취업, 문화, 여가, 교육 관련 어려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각 분야에서 보호종료 아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인기 삶에 대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후관리가 그 실효성에 맞게 실시되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에 첫 발을 디딘 아이들에게 시설에서 지낸 사실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통로 역할로 사후관리 체계의 방법이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은 어린 시절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레 체득하는 성장의 과정이 결핍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장이라는 이유로 그 이상의 돌봄과 지원을 멈춘다면 이들의 결핍은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돌봄이 행여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편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로 멘토 및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중앙에서 실시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사업 외에 우리 도내 자체적으로 멘토 멘티 제도를 활성화하여 우리 도가 보호종료 아동의 좋은 부모가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학대 사례 등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장애인 권익공호 기관 및 피해장애인 쉼터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에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 및 학대 등의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정부 개정하였습니다. 화면에 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8년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지역별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건입니다. 의심학대 사례는 경기도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171건, 우리도는 157건으로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장애인 권유공무기관의 상담사는 2명으로 지역별 상담원의 1인당 상담 사례 건수를 보니 충남은 1인당 78.5건이고 상담 및 지원 횟수는 214.5건입니다. 우리도는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은 반면 상담과 지원 횟수는 평균 397.1건보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 대비 학대 의심 사례도 많으면서 15개 시군의 넓은 지역적 특성과 이동 시간의 한계로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사 충원 및 장애인 권유공무기관의 추가 설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작년 9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장애인 인권 유리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충남 공주에 살던 전 씨는 학대받은 피해 장애인으로 구출되었으나 돈에 수용할 공간과 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전라북도의 쉼터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해당 쉼터가 횡령 등의 행정 문제로 폐쇄되자 또 다른 시설로 보내진 전 씨는 박해와 암통역 두병으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도민이 피해 장애인이 학대로 구출되어도 타도의 쉼터로 보내져야 하는 것이 우리도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화면의 표는 2018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장애인 학대에 따른 응급조치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0.5%가 쉼터로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남 장애인 권유공무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도의 피해장애인이 피해장애인 전용 쉼터가 아닌 일반 쉼터, 요양원, 정신병원 등으로 연계되고 장애아동의 경우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도에 제대로 된 피해장애인 쉼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도에는 단 한 개소의 피해장애인 쉼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방문해 보니 피해 쉼터는 여러 가지 문제로 폐쇄되고 피해 장애인들은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과연 구출 이후의 삶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고 인권이 증진된 삶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피해 장애인 쉼터는 반드시 단독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 회복에 주력할 수 있으며 복합시설과 함께 설치되었을 경우 2차 낙인과 정서적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 피해 및 학대 사례는 예고하고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우리도의 소극적 대응이 아쉽습니다. 속히 피해장애인 쉼터가 보다 안전한 장소에 이전되고 인권 감수성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가 설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인권행정과 인권센터의 활동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법의 가장 상위법인 헌법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해 말합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법보다 위에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며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 있는 밀접한 것입니다. 우리도는 지난 2018년 5월 이러한 가치를 담은 충청남도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권력이나 시대 흐름에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인권의 당위성에 따라 4개월 만에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제정된 사례 모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의 많은 인권 전문가들이 충남의 인권 현황에 주목했던 이유입니다. 과거 충청남도 도민 인권 증진의 조례, 인권 증진 조례에 불안했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본 위원도 새로 제정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는 충남 도민 모두가 가까이 접하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단단하고 친숙한 인권 증진의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충남인권센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전화번호, 전화정보 및 위치 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접근 경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충청남도 인권센터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이 들게 합니다. 충남인권센터 소관의 누군가가 인권 침해와 관련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경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행정, 인권센터로 5단계를 거쳐야 하는
타 카테고리와 섞여 있어 해당 경로를 찾는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인권 침해 및 학대 사례에 대한 제보 창구로 서울시 응답소라는 온라인 통합 민원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이래 5개년마다 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절차 및 확정 내용에 대해 시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3년마다 인권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각 연도별 서울시 일정 인권 결정 내집 발간 및 배포, 또한 인권행정 및 정책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하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및 인권침해 결정내 집입니다. 결정내 공개는 무엇이 인권침해이며 왜 인권침해인지를 알려서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깨워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인권센터는 그동안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행정이 변화되었고 피해가 구제되었는지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인권 증진을 위한 창구인 인권센터로 가는 접근성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결정내 등 정보 공개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인권위원회 연도별 전체 회의 및 소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전체 회의의 경우 연평균 6에서 7회 개최되고 있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단 1회만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만큼은 온라인 및 서면 방식 등을 통해서라도 혼란스럽고 취약한 현 상황에서 과연 도민의 인권이 안전한지 파악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 도민인권지킴이단의 제보 건수입니다. 도민인권지킴이단이란 도민이 직접 각 분야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를 명예직으로 선발하여 2년간 운척합니다. 2018년도에는 총 80명을 운척하여 2020년 1월 29일까지 활동하였으나 제보 건수는 국건에 그쳐 있습니다. 또한 그 제보 건수가 건설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인권지킴이단의 위촉이 각 분야별 전문성이나 균형이 고려되어 위촉되고 있는지, 또한 81명이라는 양적인 숫자보다 질적으로 그 실효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이 인권지킴이단의 위촉기간이 2019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직 3기 인권지킴이단이 위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 코로나의 여파로 다중 해압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향후 3기 위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지킴이단의 저조한 실적과 그 인원수보다 질적으로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안, 더불어 제3기 인권지킴이단의 위촉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질문했던 보호종료 아동, 학대받은 장애인의 사례는 모두 충남도민의 인권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모 대학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와 모 장애 지구의 국가인권의 진정 문제 등도 충청남도의 도정 하나는 아니지만 모두 충남의 인권 문제입니다. 도정 질문을 준비하며 행정의 경계 및 정책의 비위로 돈에 소외되고 외면받는 안타까운 도민의 인권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또한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봐야 되고 지원 또한 집중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모든 행정과 정책 위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승조 지사님의 복지수도 충남의 실현에 소외와 외면으로 고통받는 도민을 더 찾아봐 주시고 따뜻한 언덕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